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계획대로 척척 가고 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 주 공개되는데요. 그 실적에 대한 전망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급상승 직전엔 항상 이런 현상이 꼭 나타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전체가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다우가 0.46% 상승 중에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다우 괜찮고요. 그리고 S&P가 0.4입니다. 자, S&P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나스닥은 0.38. 자, 지금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좀 약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S&P가 0.42면요. 원래대로라면 보통 패턴대로라면 0. 이거의 한 2배. 0.8 혹은 0.7 정도로 나와야 됩니다. 나스닥이요. 근데 오히려 나스닥이 좀 낮게 나왔다. 이 말은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들이 최근에 좀 약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전망치가 높게 나오고 뭐 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잖아요. 금리를 좀 천천히 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우나 S&P가 조금 더 좋게 나오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은 조금 이제 약하게 가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가 그린라이트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내일 뭐 시장이 급격히 붕괴되거나 또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오늘 10년물 금리인데, 자, 오일 가격은 70.24죠. 좋아요. 얘도 지금 70대가 붕괴 직전입니다. 70이 붕괴 직전이다. 이게 트럼프 효과인데, 트럼프는요 지금 알래스카도 이 천연가스 발굴하고 이런 거를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를 참여하면서 빨리 이제 알래스카 진척시키자고 진행하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천연가스 수입해가라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일 가격이나 다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는요 이 오일 가격이 더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진 누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에서 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협상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거는 사우디가 이제 개최했다는 건데, 사우디는 지금 뭐 트럼프랑 굉장히 잘하고 싶어요. 옛날 바이든하고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요청, 사우디에게 야, 기름값 좀 내리자 이렇게 이제 요청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쩌면 좀 수용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우디도 트럼프랑은 뭔가 손잡고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10년 물금리 보세요. 4.43입니다. 자, 많이 내려왔죠. 여러분 지금 트럼프는요, 기준금리는 연준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준금리 잘못 내렸다가 물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10년물 금리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 채권금리, 10년물 금리를 4.4인데 얘가 4%대도 붕괴가 되고 3%대로 진입하게 되면요, 이거는 전부 다 우리 모기지 금리랑 연동돼 있죠. 자동차 금리랑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금리는 결국은 뭐와 관계가 되냐면 미국의 성장률, 또 미국의 부채 현황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부채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재정 적자. 지금 뭐 사람 다 해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재미난 다이내믹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다들 잔뜩 긴장하고 투자들이 나스닥이 지금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엔비디아도 이 어떤 실적 발표가 엉망이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데나이브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자, 데나이브는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We expect another robust performa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또 아주 견고하고 확실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거죠. 좋은 실적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 실적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로버스트하면서 탄탄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clear beat and raise special this week from NVIDIA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하게 clear beat 하겠다라는 거죠. 뭐 이게 지금 왜 우리가 이 전체 이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컨센서스에 뭐 그냥 겨우
아주 그 힘겹게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컨센서스를 가볍게 아주 클리어하게 통과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중요한 얘기는요, 노란색으로 하려당 보시기 바랍니다. 자, 늘 이 댄하임스는요, 이 젠슨 황에 대해서 Godfather of AI 젠슨 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젠슨 황이 AI의 godfather라는 거예요. 대부라는 거예요. 대부. 사실 지금 뭐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이 AI의 대부격 맞죠. godfather 맞죠. 근데 이번에 이 AI의 godfather 대부인 젠슨 왕이 이 the massive demand derives from the Blackwell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요. 블랙웰 있죠? 이 최신 그 엔비디아 칩이요. 이것의 수요가 아주 압도적이고 강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웰 칩이 당연히 수요가 많죠. 지금 뭐 디자인의 이슈랄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뭐 수요가 지금 사라지진 않아요. 모두가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거 보세요. AI CAPEX fueling that's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AI CAPEX 지금 이 업계에서 인공지능에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 빅테크를 중심으로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요 그 이상 중간쯤 되는 기업들도 너도 나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AI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도 자신들이 이 AI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문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AI에 지금 CAPEX 쏟아붓고 있는 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자금들은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혁명이 오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 AI가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마치 지금 AI는요. 새로운 플랫폼을 마치 옛날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처럼 지금 AI가 완전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AI가 더 쏟아부어져서 소위 그 피지컬 AI 쪽으로 가게 되면 테슬라의 피지컬 AI, 뭐 이 자율주행이랄지 또 로봇까지 가게 되면 이건 완전 새로운 어떤 그 시대가 오는 거죠. 로봇 시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어마어마한 그 시대로 진입하는 가운데 모든 회사들이 AI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이제 현금 부자인 빅테크들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물론 지금 뭐 또 마소가 좀 뭐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전체가 AI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엔비디아의 수요는 더 지금 미친 수요가 아마 나올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딥시크가 나왔잖아요. 그 중국 딥시크가 여러분 미국만 움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감히 중국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이 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 거예요. 중국이 했다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충분히 저력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딥시크를 보면서 그럼 우리도 가능하지. 지금 벌써 물밑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빨리 이 AI 쪽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는요, 미국을 뛰어넘어서 각국들이 이제 각축 경쟁을 벌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여전히 AI의 이 투자는요, 엔비디아 수요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괜찮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이 트럼프와 월가와 트럼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보니까 이전 같지가 않잖아요. 요즘 보니까 뭔가 시들시들하고 뭔가 바람 빠진 그 고무풍선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거 우리가 기대하던 게 아닌데 트럼프에게 기대한 거는 주가의 막 급상승 이런 거잖아요. 계속 그 호황 뭐 이런 건데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뭐 그 당선 이후에 반짝하고 주가도 오르고 이러고 나서 뭐 2, 3주 지나니까 생각보다 그냥 미적미적 별로 안 좋아요, 시장이. 올해 이제 1월 달이 펼쳐지면 더 좋고 2월, 3월 계속 좋을 줄 알았더니 2월 달 들어서는 계속 뭔가 시장이 힘이 없고 뭔가 맥을 못 추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계속 분석했지만 월가의 전략가들도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하였다고 보세요. The market may still be underpricing the risk of broad tariff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 전방위적인 그 tariffs, 그 관세 정책 있잖아요. 그 관세 정책의 리스크를 지금 언더프라이싱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장 자체가 이 관세가 앞으로 던져줄 그 염려, 우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요.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항상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은 이성이 작동하기보다는 이 소위 말해서 심리가 작동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매크로의 변화가 오거나 어떤 뭐 갑자기 어떤 이 우리가 원치 않던 일들이 갑자기 터져버리면요. 시장이 정말 예민해서 빠르게 막 내려가기도 하고 빠르게 오르기도 하고 정말 이 돈이 걸려있는 이 소위 주식판이라는 게요.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이 관세를 펼칠지 아무도 지금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시장이 싫어한다고요. uncertainty라고 그러거든요. 불확실성.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불확실하죠. 이게 1기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1기 때도 도대체 저 상황에서 어떤 게 튀어나올까? 아니,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는데, 당연히 미국이 지금 해오던 게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와 맞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와 직접 대화하고 러시아 쪽에 붙어서 이 소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격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완전 예상이 빗나갔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제서야 이 트럼프가 뭐 이 소위 러시아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펼쳐지니까 이제 분석이 이제는 이런 분석 저런 분석에서 오히려 다른 분석이 나오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해야 정책을 세우고 투자할 때도 방향을 세우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는요. 지금 이번에 이 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기업들도 투자도 하고 미래 산업을 구상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측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돈을 들고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해서 쫙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마켓도 이 트럼프가 현재 이 소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혼돈, 카오스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장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때가 2022년도 금리가 급상승할 때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트럼프 때문에 혼란 오는 거요. 뭐 지금 뭐 해봐야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뭐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22년도 공포는 경험해 본 사람 많아요. 원래 주식시장이 최고 망가지는 때가 이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뭐 코로나가 온다거나 새로운 코로나가 온다거나 그게 아닌 이상은요, 막 그렇게 지금 또 막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면요, 그냥 그냥 예상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요, 뭔가 방향이 잡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것도 결실을 맺겠죠. 도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결실 맺으면서 보이다 보면 뭔가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지금 4680 배터리 얘기인데, 여러분, 4680 배터리, 이 공급 회사로서 이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크게 두 개 회사가 있죠. LG, 우리나라 LG와 그리고 파나소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도 4680 배터리를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4680 배터리라는 게 이게 이제 소위 처음 가보는 배터리잖아요. 이런 폼 팩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런 모습의 폼 팩터가 처음
테슬라가 디자인했고 이 4680 배터리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사들에게 LG나 이런 그 다른 회사들에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얘기하기 전, 그리고 테슬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원통형 배터리보다는 파우치 형태의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스마트폰에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지배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더 높은 어떤 그 기술력과 또 더 높은 어떤 그 안전성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이 테슬라가 등장하면서 너무 비싼 거 또 파우치 형태나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인산철에 비해서 마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적당히 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머스크는 항상 실용적인 걸 본다고요. 그래서 머스크가 볼 때는 인산철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모든 것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건데, 근데 이 4680 배터리를 테슬라가 제안할 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옛날에는 원래 모델 Y도 아예 아래 바닥에 다 깔아 넣기로 했었거든요. 충분히 수율만 올라온다면요. 그리고 모델 Y나 그리고 이제 우리 큰 차들 있죠. 사이버 트럭, 그리고 이제 이 세미 트럭까지 이제 다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수율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게요, 이 새로운 폼팩터 이거 사실은 수율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만 옮기더라도 이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수율이 잘 안 나오죠. 자, 어찌됐건 그래도 구역구역에서 올라와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만큼 사이버 트럭을 이제 이렇게 쏟아낼 수 있을 정도로 테슬라 자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테슬라는 이제 세미 트럭까지 공장이 올해 말에 완성되면, 그리고 이번에 지금 벌써 2대를 다른 데 먼저 보냈고, 지금 벌써 굉장히 많은 20대, 30대 정도를 지금 현재 파일럿처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 그 완공되기 전까지요. 거기에 전부 다 4680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세미 트럭에는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배터리가 들어간다고요. 4680 배터리가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세미 트럭에 들어가기까지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사이버 트럭에 좀 국한해서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LG가 본격적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LG가 will unveil as new lineup for 4680이라고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2주 후에 4680 배터리의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하겠다, LG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아주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LG도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거 보면요, 자신감이 더 이제 찬 거죠. LG도 계속 하면서 수율이 올라오는 거죠. 수율이 올라와서 LG가 이제 테슬라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LG가요, 정말 많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수율이 뭐 95%, 98% 이렇게 지금까지 뭐 파우치가 먹은 그런 배터리처럼 그렇게 이 압도적으로 수율을 가지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겐 그냥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테슬라는요, 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고 지금 세미 트럭에 당장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모델 Y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래 되면 마일리지도 더 나올 수 있고 훨씬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이버 캡 있죠. 사이버캡과 앞으로 어쩌면 이 LG가 공급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로보택시랄지 또 그 우리 차세대 플랫폼 있죠. 싼 25,000불짜리 요런 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공개될 텐데 수율이 얼마나 올라주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결정될 겁니다. 수율이 여전히 뭔가 벅차고 이러면요, 그냥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LG가 나서준다. 저는 우리나라 회사가 이렇게 나서주면요, 뭔가 자꾸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워낙 잘하잖아요. 탁월하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LG가 공개하고, 그리고 LG Energy Solution is a battery supplier for Tesla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LG가 잘 되려면 테슬라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이버캡에 대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이버캡이 로보택시로 나오고, 또 이 사이버캡이 앞으로 저렴한 차로 이제 뒤에다가 의자 2개만 더, 의자 3개를 더 넣게 되면 이제 뒷줄에 의자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조그만 승용차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확대될 건데,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로봇 택시로도 쓰고 또 affordable car, 저렴한 차로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이버캡을 기초로 하는 이 사이버캡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언박스드 이 프로세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스형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각각 이제 6개로 나눠서 병렬형 구조로 만들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붙이는 거. 그건 시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된다 그랬잖아요. 또 이번에 새로운 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자동차 엔지니어 중에 바이스 프레지던트죠. 라스 모레비가요. 또 뭘 얘기했냐면 사이버캡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게 새로운 이 프로세스인데 그게 뭐냐면은 they don't have to paint cybercap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페인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이라 그러거든요. 자동차 우리 그 제조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자동차를 다 만들고 나면 바디를 물감을 입히잖아요. 뭐 흰색이면 흰색, 뭐 우리가 빨간색 입히듯이 그 도장이 사실은 굉장히 또 긴 시간도 걸리고 또 말려야 되고 이러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또 예민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 도장 그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예 그냥 새롭게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이버캡을 만드는데 이게 뭐 만드는 과정에 도장하고 소위 페인트를 넣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뭐 시간이며 에너지며 돈도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페인트 샵 자체를 자동차 생산하는 과정에서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게서는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머스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테슬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You inject 이 폴리우레탄이라는 거 있죠. 이걸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페인트를 인젝트는 주사기처럼 주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질에다가 주입하겠다라는 거죠. At the same time that you make the plastic panel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캡의 이 겉을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 섬유질의 이 패널에다가 주입해가지고 아예 색깔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색이면 금색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주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파란색으로 하려 되지만 there's no paint shop with that vehicle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캡을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페인트 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동차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이게 뭔 소린지 알거든요. 그 과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가시고 이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페인트를 칠을 해요. 그러면 페인트 깔끔하게 칠해야 되잖아요. 물론 자동차는 아예 바디를 페인트 밑에 쭉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이제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과정들이 시간 걸리고 이게 또 아무래도 이 페인트 이 질에 따라서 돈도 더 들어가고 자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런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겉 패널에다가 주사기로 만들 때부터 아예 이 패널에다가 색깔을 주입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자, 아래쪽에 이게 샌디 먼로가요. 사이버캡을 또 분석을 했습니다. 샌디 먼로가 이쪽 전문가잖아요. 자, 이 샌디 먼로 할아버지가요. 이 사이버캡의 아래쪽에 보세요. 노란색 어제 하려됐죠. 이 바디 패널 있죠. 즉, 이 사이버캡의 전체 바디를 둘러싸고 있는 이 패널이 뭐냐면은 카본 파이버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섬유제를 쓴다는 거예요. 탄소 섬유. 그러니까 이 탄소 섬유라고 하는 건요.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강도성도 좋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종류 탄소 섬유니까 여기다가 인젝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이 파넬을 만들 때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그냥 이게 쇳덩어리면은 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캡은 애초에 도장 사업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파넬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기가 막힌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만의 방식입니다. 아예 기초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본질적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말해왔지만 이 머스크가 뭔가를 할 때 이게 아예 기초부터 바꿔버린다고요. 뭔가 이게 기존의 방식대로 가는데 이게 마진도 안 나오고 이렇게 갔을 때는 답이 안 보일 때는요. 야,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아예 근본부터 바꾸자 그러거든요. 그게
로보택시였고 그게 이 테슬라라는 자동차였고 찍어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가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다시 돌아오는 거 그래야지 길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주여행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 아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버캡도요. 아예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이러한 혁신, 이러한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사이버캡이 도장 이 소위 샵이 없어진다라는 거, 그 컬러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나오는 거예요. 싸게 만들고 싸게 공급하겠다는 거. 그런데 질적으로 여러 가지 외관적으로도 오히려 더 굉장히 세련돼 있잖아요. 차가 정말 세련돼 보이거든요. 슬릭하게 빠져가지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앞으로 저렴한 자동차에 적용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계획대로 척척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저는 이번에 그 바이스 프레지던이 테슬라의 이 자동차 엔지니어링의 바이스 프레지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와, 정말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고 테슬라가 계획이 있고 좀 저렴한 자동차를 내놓겠다. 즉 돈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아예 근본적으로 이걸 바꾸고 하고 있구나 생각한 거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테슬라 기업을 보다 보면요. 아, 투자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 자꾸 여러분 눈앞에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너무 집착하다 보면요. 여러분 힘들어요. 오히려 그냥 좀 초연해지셔야 돼요. 보면서 그냥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이거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건 주가는 완전히 또 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율주행 소식입니다. 자, 지금 자율주행 FSD가 13.2.8 버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이걸 벌써부터 다운받아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쓴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잭이요. FSD 13.2.8 버전인데 is excellent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just had a fantastic 35 minutes drive to Venice through LA rush hour traffic입니다. 그러니까 베니스에서 이 러시아를 뚫어가지고요. 5분 동안 이 차를 직접 자율주행을 써봤다고 합니다. 자, LA 러시아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베니스까지 가보니까 이 트래픽을 뚫고 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엑셀런트 했다는데 당연히 zero disengagement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입하는 거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럭이 주변에 막 트럭이 많고 하는데 레인을 다 가리고 있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치의 오차 없이 잘 뚫고 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인터섹션 있죠. 우리가 보면은 교차로가 있잖아요. 교차로에서 사실 자율주행에게 맡기는 거요.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이 지금 FSD에게 맡기려고 한다는 게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인터섹션이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cut through traffic perfectly while making great lane choices deci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있는데 그걸 잘 뚫고 가면서 레인 체인지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은 운전 잘해요. 이 FSD가요. 그러니까 레인 체인지도 잘하고 그냥 믿고 맡겨보면요. 참 잘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못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맡겨보면 참 잘한다. 요 녀석들이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잭 같은 경우는요. 써보니까 확실히 그 이제 도심이 있죠. 도심지, 프리웨이 말고요. 도심지에서 운전할 때 보면은 좀 더 퀵걸 드라이빙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모드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가는 모드 위에서 더 빨리 소위 말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것만 좀 장착을 한다면, 그게 유일하게 이제 위시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우리 도시 안에서 운전할 때 보면 이제 20마일, 30마일 맞춰서 딱딱 간단 말이에요. 차가 없어도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근데 이게 허리 모드에서 얘가 더 빨리 좀 갈 수 있는 그 기능이 탑재된다면 더 완벽하겠다는 거죠. 이거야 뭐 금방 하죠. 그래서 테슬라 AI 팀이 넥스트 레벨이라는 거죠. 어나더 레벨이라는 거예요. 야, 테슬라 AI 팀 대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 FSD는요 점점 더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결국 이게 이제 6월 달에 로보택시를 위해서는 뭐 당연히 더 좋아져야겠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더 달라지는 이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2부 영상 이쯤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레이정교수TV였습니다.